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나요? 참 힘드시죠?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번 일만 지나가면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한, 아니면 저 야생동물이 사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 지금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사르스 겪었고요, 메르스 겪었고, 이번에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박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박쥐가 뭐 특별히 더럽거나 특별히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순전히 확률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박쥐들이 자꾸 그들의 분포를 온대지방으로 지금 넓히고 있어요. 박쥐와 우리 인간의 물리적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쥐들이 온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활 공간이 점점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꾸 숲을 베어낼 수밖에,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숲속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날이 갈수록 자기들의 서식 공간이 줄어드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박쥐로부터 받은 바이러스를 자꾸 우리랑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건네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이러스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일종의 밀당을 하는 거거든요. 학술적인 얘기로 하면 공진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건데,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태를 본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역사에 이런 기가 막힌 호황은 없는 겁니다. 불과 한 만여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존재감 자체가 없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런 동물이었는데, 지난 만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학자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 동물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96 내지는 99%입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이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1% 미만이었다가 나머지를 1% 내지 3, 4% 미만으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전 지구를 뒤덮은 겁니다. 그러니 야생동물 몸에 살던 바이러스가 자기 숙주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나 아무래도 이동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옮겨서 내려앉아 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나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가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조류독감 거의 해마다 겪고 있고요, 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 가축들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게 거의 일상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에이즈와 한번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에이즈는 직접 감염에 의해서 옮겨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공기로 옮겨지는 거라서 이렇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정말 잘했잖아요.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행동 백신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거의 다 참여했기 때문에 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백신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율이 있는 겁니다. 행동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이 생태 백신입니다. 자연을 존중했더라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애당초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평생 마스크 못 벗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분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희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원천적으로 안 벌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인류 사회에서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 보호라는 말을 제가 생태 백신이라는 말로 바꾼 것 뿐입니다. 제가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혼자서 자연 보호합시다 하고 목이 터져라 떠들고 여러분들은 따르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거지만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는 자연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새로운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새로운 철학을 가지시면 이런 일이 그냥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방역 손 놔버려도 대충 한 2, 3년이면 끝납니다. 충분히 많이 죽이고 나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옮겨가지 못해서 못 죽이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지를 가지고 목표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번 이 코로나19의 원인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찾아내서 깡그리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우리에게 안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약간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남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긴 했지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더 무서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와 생물다양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와 생물다양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팬데믹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에서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전환은 생태적 전환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다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다른 생명과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공생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계, 그 전까지의 세계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는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새로운 계몽이 필요합니다.